100명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1등부터 100등까지의 순서가 정해지게 되는데 베스트 원만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방향을 위해서 뛴다 그런다면 only one, 유일한 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14대 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숙입니다. 회장이기 이전에 협회원이기도 하죠. 평생 회원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거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하거든요.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당사자분들이 자기 병을 잘 관리하고 그 병을 관리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삶을 좀 더 증진시키는 것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필요한 자원도 연결하는 업무들을 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예방의 차원에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증진을 위한 일들을 또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든지 치매 실태 같은 걸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업무들도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대학 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여태까지 미친 사람 그리고 또 뭔가 모자라는 사람으로 알았던 분들이 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픈 게 생각하고 이러는 부분이 아프다 보니까 자기들을 잘 옹호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옹호를 해야 되겠구나. 굉장히 똑똑한데 자기 기분 조절을 못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보니까 아픈 거죠. 정신질환의 일종인 거예요. 이 친구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사회복지사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해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요. 정신질환 증상 중에 허공이 되고 막 세상에 할 수 있는 욕은 다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사는 이제 15세대 주택에서 옆집에 있는 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민원을 제기해서 신고에 의해서 강제 입원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게 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약을 잘 먹으면 짧으면은 한 달 반 정도만 돼도 증상이 가라앉는데 그 민원 제기하신 분이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증상이 다 좋아지고 했는데도 9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분이세요. 당연히 엄마가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우울해진 거죠. 그래서 학교도 잘 안 가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 민원 제기하신 분에게 약을 먹으면서 충분히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 나라에서 관리해주겠다, 제가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9개월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고, 또 아이들은 약을 먹지 않고도 엄마가 오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에서 회복이 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우울증의 원인들이 가장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않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그걸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울증으로 전이가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만난 청년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성폭력 피해라든지 아니면 가정폭력 피해가 있는 친구들이 그것들을 살짝 덮어두고 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대학에 와서 많은 과제들을 해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서 스트레스로 되면서 이게 우울증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에 나타나는 연애, 그 다음에는 또 진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스트레스도 있죠. 주는 거 받아 먹다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들에 적응을 못하는 것들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우울증이 오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네.
첫 번째는 우울증은 우리 체내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 그게 일단 균형이 깨졌을 때는 약을 좀 먹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을 못 잔다든지 그런 날들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든지 식욕이 없어서 평소에 먹던 양의 뭐 한 3분의 1밖에 안 먹는다든지 의욕이 없어서 본인이 과업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했던 능력들이 뭐 50% 정도밖에 안 된다든지 뭐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약을 먹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초기에는 우리가 그냥 따뜻한 거 먹고 푹 쉬면 되지만 기침 나오고 가래 끓고 열나고 이러면은 약을 먹잖아요.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먹는 거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틀이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의 악순환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 실수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실수를 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나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들여다보면 불행 하나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세상엔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내 힘든 것들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 내가 찾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 그런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무능함이 아니라는 거, 이런 생각의 틀을 바꿔주는 것과 그것들을 시행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도와줄 수 있는 기관, 그 다음엔 또 사회에서 주는 서비스들을 찾아서 본인의 자원 창고에다가 쌓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 쓰는 것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 같은 어른들이 좀 나서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젊은 사람이 뭐가 힘들어? 라는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배가 불러서 그래. 야, 우리 때는 라떼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제 주니어 협회원분들 가치나 의미보다도 우선하는 게 본인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약간 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살았던 사회 구조나 사회상에서 기준을 삼았을 때 얘기지만 우리가 젊은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현재의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했고 거기에서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걸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저는 두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건강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과 그분들의 그 강화된 전문성 유지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성 강화를 제가 계획한 것은 저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등장하게 해준 1997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이 그 이후에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해서 2017년도에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옹호하는 그리고 또 그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왔고 그렇게 됨으로써 좀 더 전문성을 요구하게 됐는데 2021년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서는 이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정신질환 당사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여하도록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좀 더 요구하는 상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전문성을 개발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전문성을 강화하면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처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협회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법안을 만드는 것과 관련돼서 제안을 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서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No pain, no gain. 세상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 없이 얻어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협회원분들이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전문성 그리고 또 더 나은 처우를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힘들 때 혼자 힘들하지 마시고 저희 협회랑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성심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No pain, no gain. 함께 하시죠.